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바텍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치과 의료기기 세 번째 시간으로 리딩 디벨로퍼, 밸류 인베이터,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하는 기업이 이 덴티움입니다. 자, 덴티움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국 시장에서 시장 지위가 지금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 그런 가운데에서 이 덴티움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 달에 나왔었던 최근 리포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중국 향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면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리포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덴티움은 중국 및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확보하고 있는 임플란트 제조업체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등이죠. 덴티움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역성장이 불가피하는데 중국 향 매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국가들의 그리고 우리나라 부분에서 좀 매출 비중이 역성장을 했지만 중국은 상당히 증가를 크게 했죠. 자, 4분기 매출액은 623억 원과 영업이익 127억 원을 전망한다라고 1월 25일 날 이 리포트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리포트 부분에 있어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땐 매출액이 763억, 그러니까 한 140억 정도가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73억 원, 그러니까 127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73억 원, 그러니까 50억이 더 나왔어요. 약 50억. 그러니까 이 수치로, 영업이익의 수치는 엄청나죠. 덴티움의 4분기 중국향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실적표를 보니까 2018년에 1860억에서 2019년에 2526억 정도를 달성을 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이 크게 나오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매출액을 보게 되면 상당폭 이 예상보다 증가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이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4분기 이 매출액이 16.8%, 영업이익이 37%,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22.6%를 달성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16% 정도 영업이익률인 걸 감안하면 덴티움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늘어난 거죠. 온라인 마케팅 강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수적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25.4% 정도 되는데
재고자산 충당금 설정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부분이 덴티움입니다. 신규 거래처 중심 디지털 장비와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 효과로 중국 매출액이 418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7.5%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완화세에 힘입어서 러시아 매출액 96억 원을 시연해서 사상 최대 중국 러시아 지역 분기 매출을 달성한 부분. 그래서 올해 2021년에는 2,880억에서 2,950억 정도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546억에서 609억 원 정도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1년 부분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매출이 50%, 국내가 28%, 그 다음 러시아, 두바이인데 중국과 국내 비중이 상당히 크죠. 특히 중국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죠? 임플란트 비중이 65%고, 그죠? 나머지 쪽 라인 부분은, 분할해서 된 부분인데, 여하튼 상당폭 증가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실적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영업이익이 988억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 덴티움 부분은 이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2020년도에 988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 주식 부분에 있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988억 원의 영업이익인데 1조 1200억 정도. 그리고 이 덴티움이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건데 6,890억. 비슷한 가격이네요. 그죠? 차이가. 그죠? 이게 7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니까 1조 1천억. 그 정도 서로 비싸지 않다는 거죠. 두 종목 다. 그죠? 올해 이제 매출액이 2,953억에 609억 원 정도 거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나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1등 기업으로서의 메리트 있는 반면에 덴티움은 그것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추격하는 흐름 부분,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둘 다 그렇게 비싼 가격대 라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덴티움의 실적 부분을 보면서 2019년보다는 조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못하죠. 그죠? 올해는 그 실적을, 2019년 실적을 넘어설 거라고 보고, 오히려 2018년도는 2019년보다 실적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넘어섰던 때도 있었죠. 반면에 이제 그때가 고점을, 주가는 고점이었는데 2019년에는 2,526억 원에, 그죠? 447억 원의 영업이익, 2020년에는 그거보다 못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죠? 이제는 올라가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26,600원 3월 19일 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6만 원이 왔으니까 한 2배 정도 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덴티움의 성장에 대해서 사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나 바텍 그리고 덴티움 이 종목, 이 치과 의료기기 쪽 라인 부분들을 보니까 줄기차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치고는 그래도 이 의료기기 업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수급의 주체 쪽에서 한 섹터, 한 주체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덴티움은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 그죠? 자, 여하튼 그런 실적 흐름들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이 부담이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죠? 이 정도 라인, 10만원 정도 라인 부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요 라인 부분이 매물대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자, 하락의 추세를 계속 내려오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잘 보시면 큰 흐름에 있어서는 요 박스 흐름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박스 흐름을 보이다가 그 박스만큼 상승한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도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 더 이 실적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72,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보이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놓여지는 건 이격이 너무 크다.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나 바텍의 경우에는 이격이 없는데, 그죠? 얘는 지금 상승한 이후에 요 추세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추세 라인을 다시 돌아나오면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주 추세대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추세대 라인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박스권의 라인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61,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 그죠? 그리고 이 63,700원 요 라인이 지금은 저항인데, 이 63,7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뭐예요? 박스권의 레벨업이 나타난다. 그죠? 박스권의 레벨업이 나타나면 뭐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72,000원 정도 부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종목분의 실적과 성장 흐름, 그리고 추세 흐름, 지금의 수급 흐름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얘의 예기치 않은 악재가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그죠? 이 두 라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했었던 라인, 그 부분을 지금 시장이 어려운 흐름,
쿼드러플 워칭데이 흐름 속에서 내일 이제 오늘이죠. 그 속에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한다는 건 뭐예요? 매도할 개인 투자가들의 매물은 일정 정도 다 나왔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왜 이 주체였었던 기관이 한 번 더 시세를 뽑으러 갈 거냐? 언제 갈 거냐? 언제 갈 거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모릅니다. 그죠? 내일 갈지, 한 달 있다 갈지. 그죠? 내일이라도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더 전폭적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더 물량 소화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더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바테, 이 덴티움 이쪽 라인 부분은 같은 섹터거든요. 그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동종 섹터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참고 삼아서 수급의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보셔야죠. 그죠? 그 단기까지 제가 미리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더 많이 가고 카지노 많이 가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는 미래라면 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치과 의료와 관련된 부분, 단순히 얘기하면 전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와중에도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가 아파서 병원에, 그죠? 젊었을 땐 치과 한 번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스케일링 하러 한두 번 가본 걸 제외하고는. 그런데 잇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진행될 때, 한 6개월, 7개월 전에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고령층에서 나오는 상황, 대부분 치과 의료 부분이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라고 해서 아주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질 수 있는 섹터라는 건 분명하고, 그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면 접촉을 하는 과정에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3, 4분기, 4, 4분기부터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